네, 이제 1.3절 내용을 공부해 볼게요. 1.3절 내용은요, 함수를 행렬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비슷한 거 해볼게요.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인데요. 차이점은 여기 있는 것이 숫자가 아니라 ab라는 문자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은 함수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함수를 r제곱 실수, 실수의 순서쌍들로부터 실수, 실수의 순서쌍으로 가고 x, y라는 것이 a, b라는 것으로 가는 함수를 볼 수 있겠죠. 여기서 a는 2x 플러스 3y고 b는 3x 플러스 4y다. 이런 함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1.3절의 내용은 이런 함수를 이제 행렬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볼까요? 먼저 이 문제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은 방금 쓴 것처럼 이런 함수 f를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ab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x, y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 뭐랑 같냐면 AB의 F에 대한 역상 F 인버스 AB를 구하는 거랑 같아요.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면 AB가 주어졌을 때 거꾸로 그것에 해당되는 X, Y가 무엇인지를 찾는 거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면 이 함수를 행렬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런 개수들이죠. 그러면 이 개수들을 모으면 2, 3, 3,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f라는 행렬을 이런 1차 함수 x, y에 대한 r2에서 r2로 가는 1차 함수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역함수 f 인버스에 해당되는 그런 행렬을 구하자는 거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f를 2, 3, 3, 4라고 쓴다면 f 인버스가 뭐냐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연습 문제로 한번 돌아가서 역행렬을 찾아볼게요. 그럼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이런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x, y를 x 하나만 남기고 y를 하나만 남기면 x는 무엇 a 플러스 무엇 b, y는 무엇 a 플러스 무엇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결과만 제가 쓰면 에다가 부호를 꽂는 역행렬에 해당되는 행렬은 마이너스 4, 3,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f하고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면 ab를 넣으면 f로 갔다가 다시 f 인버스를 보내주는 거니까 a, b가 될 거는 당연하겠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f 인버스에 해당되는 그런 행렬이 마이너스 4, 3, 3,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1.3절을 마쳤는데 1.3절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볼게요. 이런 게 있어요. 2x 플러스 3y가 a고 3x 플러스 4y가 b다 라는 식이 있을 때 이것을 행렬로 나타내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 다음 절에서 나오는 행렬에 곱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것을 행렬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이것을 개수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개수만 모으고요. 그 다음에 x, y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것이 ab다 이렇게 행렬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을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가 한 줄로 이루어진 것을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행렬과 벡터를 곱하면 벡터가 나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곱을 정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앞에 것은 이렇게 나눠서 행별로 생각하고요. 뒤에 것은 열로 생각해서 곱하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3y.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x 플러스 4y에서 이런 값이 나오는 거고, 각 자리에 있는 것이 자리에 있는 것과 같으니까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다른 것도 하나가 또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x, y를 이렇게 위아래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옆으로 된 걸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방법은 x, y를 이렇게 눕혀 놓으면은 행렬을 잘 정의하면 되죠. 이거를 2, 3, 3, 4 이렇게 정의하고 그것을 A, B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는 행은 요걸 쓰고 열은 이렇게 되는 걸 쓰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생각해 보면 x 곱하기 2 플러스 3y가 왼쪽에 들어가고요. 3x 플러스 4y가 뒤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은 1번식과 2번식이 있어요. 보통 수학에서는 1번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컴퓨터에서는 1번식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2번식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럼 1번식하고 2번식의 차이는 뭐냐? 세워진 벡터냐 눕혀진 벡터냐 뭐 이런 차이
정도겠죠.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게 행렬이 숫자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라 그랬잖아요. 직사각형에. 이것은 데이터 과학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데이터라는 것이 숫자를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거니까 가로 세로 줄을 맞춰서 이 데이터가 모아진 형식에 따라서 1번을 쓰기도 하고 2번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1.3절 내용을 마칠게요.